일단은 그러면 근해 공식, 판별식, 근각에서 이런 게 따로 쓰진 않을게. 그리고서 여기 2차 방정식의 작성 같은 경우는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그치? 그리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써있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 a 괄호 열고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어? 요거까지 요거 좀 이따가 하나 다시 등장합니다. 알겠지? 394 생략할게요. 요건 그냥 푸는 거라. 오케이? 그리고 요게 나올 거야. 교과서도 비중이 좀 높은 편 중에 하나인데 보면 뭐냐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와져 있지. 그럼 뭐 해줘야 돼? k로 묶어준다.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k를 묶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x제곱 더하기 b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근데 주어진 이 문제는 k로 묶어주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조건 뭐를 원하는데 x값이 1을 근으로 갖는데 그리고 또한 x값이 1이 근으로 가져진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뜻이야? x자리에 1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됐어? 근데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나한테 이 얘기를 하네? 그럼 그 얘기대로 따라서 진행하는 게 포인트여야 돼. 응? K로 묶어주라고 했네? 근데 선생님 얘기했어. 분명히 뒤쪽에 있는 걸 먼저 하고 묶어주는 걸 나중에 하라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그럼 X가 1을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다 대입을 해주면 K 더하기 A 더하기 KB 더하기 B의 값이 0인 걸 만족할 수 있고 됐지? 그럼 그대로 K를 묶었더니 1 플러스 B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인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K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게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A 값이 그대로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계산만 하시면 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여기서 398번에서 듣고 가야 되는 내용은 뭐다? K의 값에 관계없이면 K로 묶어주는 거고 X가 1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 문제에 있어서 연결짓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2학년으로 넘어가도 계속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 바로 절대값입니다. 자, 절대값이 눈앞에 있어. 절대값은 절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줘야 돼? 안쪽에가 0이 되는 x값 몇이야? 2. 그걸 기준으로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면 돼. 됐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안쪽에 있는 계산 결과가 어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기면서 그대로 나와져. 이거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빼기 4는 0이 되겠고 x제곱 빼기 x 더하기니까 빼기 2는 0이 돼. 그럼 그대로 인수분해 정리했더니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1이 0이 되겠고 만족하는 x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아까 최초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x는 2만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값의 해는 일단 2야. 그치? 자, 한 번 더. 이번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 계산 결과가 음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겨내면서 식이 어떻게 나와져? 마이너스를 딱 붙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여기 앞쪽에 연산에 의해서 플러스가 될 거고 계산 결과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가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3과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x가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해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두 개가 성립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해요. 어렵기도 하고 402번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활용 문제인데 어제도 그렇고 나는 내가 이게 쌤 고집이긴 한데 쌤이 이거 활용 잘 안 풀어주려고 하거든. 근데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쌤 봤으니까 쌤 이거 질문해도 어차피 안 받아줄 거 아는데 이런 느낌으로 일단 보는 거야. 뭔지 알지? 이거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막 거석시 막 걸어가다가 달력을 찍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문제. 근데 그거 어려웠지? 그치? 왜 어려웠을까? 안 읽어. 안 읽어서 그래. 이유는 단 하나야. 안 읽어. 그러니까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더 읽어야 돼. 그러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야. 친구가 만약에 야 지우야 이거 내가 재밌는 얘기 해가지고 내가 심리 테스트를 해줄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원숭이랑 돼지가 있었어 했는데 잘 안 들렸어. 그러니까 뭐 동물이 원숭이랑 돼지랑 낙타랑 뭐 코뿔소가 있었어 이렇게 했는데 듣다 보니까 처음에 집중을 안 해서 잘 안 들렸어. 그럼 야 다시 해봐 다시 이렇게 다시 요청하고 그지? 진짜 도저히 안 되면 적을 수 있으면 나 잘 기억 안 나니까 적어볼게 하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잖아. 근데 수학 문제에서 이렇게 한글 나오면은 다들 뭐해? 몰라요. 모르겠어요. 다들 이러기만 해. 그럼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 자,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기가 x고 여기 안쪽의 넓이가 78이니까 여기가 x면 여기가 이쪽이 10이니까 여기가 12 빼기 2x고 여기 폭도 x일 테니까 가로의 길이가 16 빼기 x일 것이다. 그럼 정리가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16 빼기 x 곱하기 12 빼기 2x를 계산한 결과가 78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돼. 근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주야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 자 조금만 살짝 샜다 볼게. 너 처음에 곱셈 공식 해서 외우는 거 쌤이 요구한 방향이 있었어. 그지? 그대로 해오지 않았었어. 해오는 건 방식은 얘기했지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 와서 그 방식대로 했는데 됐지. 그치? 그래서 아직 점수나 이런 것들에서 쌤이랑 완전히 마무리를 지은 게 아니니까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하기는 좀 나도 힘들다고 생각을 할게. 좀 더 방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근데 외우라고 했는데 그 방식대로 하니까 외워졌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어떻게 보면 원래 외웠을 수 있는 시간에도 못 외웠었던 거를 그 3, 40분 만에 외워졌잖아. 근데 여기서 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활용 문제 요런 거 있지. 이렇게 막 어쩌고 써 있는 거. 이것만 백지 상태로 질문하지 않고 계속 읽어. 그러니까 읽으라는 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게 뭐야? 땅의 넓이가 78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때까지 좀 반복해서 읽어주잖아.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할 게 생겨. 진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종류가 달라져. 오래 걸려. 물론 풀어줬어. 풀이는 이렇게 나와. 근데 이 나온 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지우야. 질문은 몇 번이고 다시 받아줄 테니까 이런 활용의 문제는 조금은 더 읽어봐. 그런데 쌤 그래도 잘 들어.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뭐 때문에 어려운 거냐면 저 X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 문자 때문에. 그럼 쌤이 임의로 X를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X가 1이면 여기 있는 폭이 1인 거지 지금. 그치? 그럼 숫자를 넣어도 문제가 안 읽히나 한번 해봐. 좀 이따가 한번 해봐. 알겠지? X자리에다가 1을 넣고 해봐. 주야. X자리에 2를 넣고도 한 번 더 해봐. 그리고 X로도 그래도 해봐. 3번은 해봐. 오케이? 그게 쌤이 바라는 거. 알겠지? 그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쌤이 방금 얘기한 것만 1학년 지금 이 시기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쯤이든 이해만 해주잖아. 지우가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2배, 3배 도와줄 수 있어. 그렇다는 거. 자 이번에는
판별식 문제입니다. 자, 일단 조건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같도록 하려면 뭐가 어때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됐어? 판별식 세울 수 있지? 짝수공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거까지 세워주시면 돼.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무턱대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야. 그것만 이해해도 상상하는 것보다 고득점이 나와. 상상하는 것보다. 여기 봐봐. 한글만 읽어봐봐. 2차 방정식이 뭐를 갖는데?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야? 그러니까 잘 봐. 지금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거 하나인 거야. 주야, 중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인 거야. 우린 이 한마디만 듣고 가는 거야. 뒤에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판별식 못 세워? 판별식을 못 세우겠다. 그럼 앞쪽을 배워야지. 그쪽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쪽 부분이 아니라. 판별식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됐어? 이거 쳐다도 보지 마. 여기 있잖아, 여기. 그치? 그치? 여기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야, 그냥. 정리 좀 더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12가 0인 걸 볼 수 있겠고, 인수분에 의해서 a 플러스 6 곱하기 a 빼기 2가 0이니까 만족하는 a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런데 A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가 음수일 수 없고 얘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계산 정리해서 다시 판별식을 넣었다. 근데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쫓아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재밌습니다. 자, 뭐가 되고 싶대? 주어진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딱 만들어지고 싶다는 거잖아. 즉 무슨 뜻이다? 얘는 0을 만족하는 X값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조금 편하게 가자. 간다. 완전 제곱식이라고 나와져 있잖아. 판별식이 0이라. 원래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완전 제곱식이 판별식이 0이다라고 공부해서는 안 되거든,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연결 지어서 갑시다.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전개해주면은 4k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9 빼기 4k제곱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죠. 마이너스 4k제곱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4k 빼기 3이 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만족하는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정리가 되겠지. 충분히 틀려? 근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 지우야. 읽어봐, 한글만. 읽어봐. 2차식이지. 2차식은 x의 차수가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얘가 절대 0이면 안 돼. 오케이? 0이면 안 돼. 근데 이거를 지금 한마디도 우리한테 던지지 않아도 0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교과서에 한 문제 정도 있을 거야. (419번) 근관계수의 관계 쓰는 거 괜찮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자, 바로 갈게. 자,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연습 엄청 하셔야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됐어. 근데 필요한 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2번 공식을 써도 되는데 쌤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 3번 공식 그대로 진행해서 정리. 오케이? 이거 지금 주희야 미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중3에 넣어주는 선생님들도 있거든. 좀 잘 해주시는 분들은. 근데 일단은 요렇게 공식은 앞에 써있지. 적혀는 있지. 3번 보이지? 이제 그거야. 자, 근데 여기서 23번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일단은 AB가 아니라 알파와 베타입니다. 알겠지? 그거 생각하시고 x제곱 마이너스 어쩌고에 대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일단.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잘 봐. 2차 방정식이랑 뒤쪽에 있는 이 단원 알고 있겠지만 허수까지 좀 약간 그래 좋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완벽하진 않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가 되지. 2차 방정식과 이 뒤쪽에 남은 단원 있잖아. 여기는 독해 문제야. 근데 보통 이 얘기를 잘 못 들어봤지. 아니 수학하고 있는데 무슨 독해요? 영어나 국어 할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착각이야. 자, 써있어. 한글로 써있어. 뭐래? 여기 두근을 그 있잖아 주야. 이 학생들이 이런 데서 되게 강한 게 그런 거 할 수 있겠지. 형광펜 뭐 주황색, 뭐 오렌지색, 초록색, 파란색, 형광색 색깔도 되게 많잖아. 그치? 그걸 지금 쓰라는 게 아니라 딱 쳐가지고 여기는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와 개수의 관계 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꾸며주면 되게 좋은 단원이야. 오케이? 지금 모든 설명들이 다 문제에서 기반으로 하잖아. 그치? 그거 하나만 기억해주면 돼. 자, 그런데 봐봐.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라고 하는 얘기니까 이 말을 원하는 건 맞아. 알겠어. 그래서 나왔어.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저 2차 방정식에 한근이 알파 베타이기도 하다는 거 아니야? 한근이 알파이고 다른 한근은 또 베타라는 얘기이기도 하잖아. 그런데 그럼 다시 질문. 아까 지나갔었는데 주야, 한근이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 찾아라. 봐봐, 앞장에 밑에 중간 아닌데 오른쪽 맨 위에 있나? 아까 x가 1을 근으로 갖는다. 좀 말이 좀 달라서 좀 치사하긴 하지만 x가 1을 근으로 갖는다고 써있잖아. x 1이라고 하는 값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잖아. 1이 어쨌건 간에 방정식의 한 근이라는 얘기 아니야? 됐어? 자, 봐봐. 어려워 이 얘기. 그래서 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두근이 알파 베타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맞는데 두근을 얘기하는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알파가 한근이란 뜻이 숨어있기도 하지 않냐는 거야. 그럼 알파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지. 그럼 대입하면 뭐야?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빼기 4는 0이야. 됐어? 같은 방식으로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빼기 4는 0이 돼.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다시 알파 제곱은 그럼 2알파 더하기 4고 베타 제곱은 그대로 2베타 더하기 4라고 할 수 있지 않아?
그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 식에 대한 정리를 대입을 해보면 알파 제곱 자리에 2알파 더하기 4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베타 제곱 자리에 그렇게 정리가 들어가지면은 이렇게 되면서 정리꼴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5와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5꼴로 완성이 될 거고 요걸 그대로 전개했더니 알파 베타 마이너스 5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5로 정리가 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이제 두근을 사용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 별표를 쳐준 이유가 뭐냐면 활로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두근 근거계수의 관계 쏘는데 문제가 딱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 해법을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스프링에 있는 모든 문항들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지, 주야? 시간 더 줄게요. 또 막히는 데 있을 거야. 자, 여기도 똑같이 뭐 보고 움직일까? 주요 키워드가 뭐야 일단? 그치. 두근하면 뭐 하기로 했어? 근과 계수의 관계. 알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 그게 말이 나와야 돼, 주야. 그럼 그대로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플러스 1. 그대로 알파 베타는 k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이제 두 개 가지고서 요것도 처리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그럼 이런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괜찮아? 근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은 뭐가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어떻게 하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되겠어? 알파 베타를 4개를 빼주면 갖고 있던 플러스 2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다가 보이는 그대로 k 더하기 1을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그대로 k 빼기 1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어떻게 넘기는겨? 어? 430. 더 가도 돼. 아직 쌤이 한번 끊을 거야. 430.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에 두근 나왔어. 근과계수의 관계 쓰려고 했는데 두근의 b가 어떤 비율을 갖는데? 2대3의 비율을 갖는데. 그래서 두근을 한 근이 2알파일 때 나머지 한 근을 3알파라고 잡아볼게. 그럼 비율적으로 2대3을 만족을 하니까. 자, 잘 들어? 그럼 근과계수의 관계 쓸 타이밍이지. 그럼 2개로 쓰면 되겠지? 그거 정리해보면 돼. 오케이? 오케이? 정리하는 게 안 될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해, 주야. 그러니까 주야, 지금 보면은 그래도 지난주에서 이번 주는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한 달 동안 누적해주는 것들 정리가 지금 좋았어, 되게. 근데 여기에서 네가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쌤이 알려줘야 네가 푸는 게 아니야. 네가 봐야 푸는 거야. 근데 대부분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보고 푸는 것보다 이미 지금 하는 게 문제풀이 방식이 계속 똑같은 거 진행을 해주고 있잖아.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은 저 아직 안 했는데 안 배웠는데요? 근데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는 봐봐. 두근이 나면 뭐 할지 보이지? 두근이 나면 뭐 할지 보이지? 우리 뭐처럼 나누었을 때처럼 그게 두 줄이 있으니까 두 줄을 따로따로 하겠지. 그럼 그거 풀면 돼. 한번 해봐.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434까지 지금부터 한번 준비 한번 해보고 쌤이 특히나 안 해준 것 같은 경우
뭐 해줄까? 400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였어? 뭐라고 했어? 판별식이 보다 크다. 자, 여기서 바로 갈게. 자, 왜 그러냐면은 유도가 좀 갈게. 이건 괜찮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거나 하나거나 0개야. 오케이? 근데 두 개가 되는 케이스의 문제는 왜 두 개냐면 이 뿔마 때문에 두 개거든. 근데 뿔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근호 안에가 양수면 돼. 오케이?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근이 두 개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근이 하나인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뿔마가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왜 안 했겠어? 뿔마가 소용이 없는 거야. 뒤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거야. 그게 됐어? 그럼 여기서 원래 근이 없는 경우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오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해. 근데 거의 다이렉트로 외우는데 허근을 갖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오케이? 근데 실수인 근은 없는 거야. 왜 없어? 근호 안에가 음수일 수 없거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은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번 시험까지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조건을 조금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럼 저거 하나 때문에 안 된 거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못 세운 거지. 세웠어?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 그대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됐어? 그럼 25 마이너스 4k 빼기 8이 0보다 크다. 됐어? 그럼 17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 그럼 정리했더니 k가 4분의 17보다 작다. 됐어? 부등식의 끄트머리는 무조건 수직선이야. 약속 지켜야 돼. 수직선 그려주면은 k가 4분의 17보다 작다인데,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있는 수가 뭐가 되겠어?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주요. 이해됐지? 충분히 됐어? 수직선 그린다는 거 들렸지? 시간 더 있어, 알겠지? 연산에 지금 집착하지 마. 쌤이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다 쓰라고 해주기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없어. 이번 한 번도 너의 공부로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는 거야. 알겠지? 내용은 이해 충분히 됐지? 패스. 또 일단은 두근이 나온 표기 가지고서 바로 근각계수학에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가 k 빼기 1.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 이걸 구하라고 하잖아.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 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대로 전개 한번 해볼게.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5가 되는 걸 볼 수 있지. 전개만 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아? 어떻게 만들면 돼?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전체를 제곱을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의 꼴. 즉 다시 한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정리를 하면 되지 않냐는 거야. 됐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조금 더 해볼게. 눈으로 더 봐. 봐봐. 쌤은 그러니까 원래 아까는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야 된다고 전달을 했거든,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해준 거야. 그냥 알파 빼기 베타에 대한 전체 제곱을 정리를 해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네가 눈으로 봐.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이 둘을 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 어떻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전체 제곱을 하면 여기에 나오잖아. 그럼 얘를 알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k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알파 베타가 k 빼기 1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대로 좌면으로 싹 다 넘어가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빼기 2k 더하기 2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그대로 여기 없어지면 k 제곱 더하기 3이 되니까 얘가 그대로 k 제곱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k 마일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k 빼기 1이 되겠고 이제 계산 다시 하면 돼. 눈으로는 봤지 어쨌건 된다는 거를. 알겠지? 다시 해봐. 안 되면 다시 질문해도 괜찮은 거니까. 알겠지? 또 봐봐. 두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 두근을 2알파와 3알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근이 두 개가 된 거잖아. 지금 두근이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그럼 두근을 가지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더하기 1. 두근의 곱은 6알파 제곱이 a분의 c니까 k. 위주 정리해볼까? 5알파는 k 더하기 1. 됐어? 이거 정리하라고 그러면. 알파는 5분의 1 k 더하기 5분의 1이고 알파 자리에다 대입해서 계산 정리해주면은 k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죠. 그러니까 봐봐. 쌤이 여기서 던져줄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지우야,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오케이? 쌤이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우리 두 친구도 다 얘기해주는 거 보면은 쌤이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네가 해봐야 돼. 근데 쌤이 다 닦아준 길로 가봤자 어차피 네가 못해 이거를. 그러니까 해서 부딪혀.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잖아. 또 도와줄게, 또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부딪혀. 뭐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은 백지잖아. 그치? 요거 쓴 다음에 왜? 안 될까봐, 문제를 못 풀까봐? 아니야,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야. 이걸 쓰는 게 먼저. 근각계수의 관계. 오케이? 그 다음에 풀어보라고.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보라고. 그 기술이 부족한 거니까. 또 아래도? 근데 아래는 풀었어? 답 나왔어? 답이 안 나왔는데? 아니 어쩔겨. 44번은 풀었어 안 풀었어? 아 답이 나왔어? 아 푸는 게 다른 데다 있다고? 어디 갔어? 다시 해봐. 다시 얘기해줘. 뭐라고? 근데 두근이 나오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맞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기로 했지.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세워서 정리하는 거고, 맞지? 그럼 이걸 먼저 하기로 하지 않았어? 그치? 근데 봐봐. 다시 얘기할게. 쌤이 요구했던 첫 번째 지시사항은 그거잖아. 문제에 대해서 뭐를 할지를 들었느냐, 뭐를 할지 모르면 질문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쌤 좋은데 저 두근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를 몰랐어요, 이런 질문이 맞아. 아예 백지 상태에서 질문할 게 맞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고 왔잖아. 두근이 났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라고. 그게 얘는 둘이지. 그치? 근데 문제를 읽고 못 쓴 거야.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돼. 그거랑 똑같아. 나누었을 때가 나오면 검산식 먼저 쓰기로 했지. 그거랑 똑같아. 그거 익숙하지 않은 기술일 뿐인 거야. 오케이? 자, 조금 더 정리해봐, 네가. 알겠지? 센 거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거잖아, 이거는. 그치? 이걸 세울 수 있느냐야. 계산을 할 수 있느냐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시간 더 줄게.
자 다시 내려올게. 더하자. 자 아까 4번의 2차 방정식에 작성이 있었는데 437번 문제 그대로 볼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보이지? 그럼 근각의 관계를 쓰기로 했고 위쪽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정리를 했다면 얘는 썼어야 돼. 맞지? 일단 얘는 썼어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이번에 뭐가 써 있어? 아이고 뭐가 써 있어? 3 빼기 알파와 3 빼기 베타를 두근으로 하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아까 맨 앞에 있었던 박스 4번이야.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어? x제곱 마이너스 주어진 두근을 합해. x 플러스 그 두근을 곱한 상태로 쓰고 지우야 전체 묶고 x제곱의 개수를 쓰는데 1이니까 쌩가도 돼. 는 0. 이게 원칙이야. 앞에 써있는 거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똑같이 문제를 읽고 적용하는 걸 해봐야 돼. 계산은 그 다음이야. 근데 잘 보면은 이 동작들을 다 들은 다음에 지우가 한 번에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연습이 안 돼. 되거든 여기서는. 집에 가면 안 돼. 또 연습해. 안 돼. 계속 그 반복이야. 시험 때 돼? 안 돼. 우리는 오랫동안 했어. 이거 계속 만들려고. 근데 우리 시간이 좀 짧아. 쌤이 그것까지 요구를 하고 싶은 거야. 아까도 쌤이 있을 때 얘기했지만 조금 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맹목적으로 약간은 맹목적으로 아 쌤이 저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충분히 들릴 건 있지. 여기가 아닌가 봐봐. 두근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게 안 되면 앞에 쪽에 저 박스로 가야 돼. 그지? 여기서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하는데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못하겠으면 이것도 정리 앞에로 가야 돼. 됐지? 네가 한번 작성해보고서 그 다음에 계산해봐. 그러면 위에랑 똑같은 문제가 될 거야. 이해됐죠? 넘어가겠습니다. 441 이거는 생각보다 더 간단해 지금. 간다? 여기 한근이 3 더하기 루트 5라고 나와있지. 그치? 한근이 3 더하기 루트 5면은 다른 한근은 가운데 부호가 다른 3 빼기 루트 5야. 약간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현례복소수 생각해도 괜찮아. 됐어? 그럼 근이 2개가 된 거지. 근각에서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쌤도 할 얘기 끝났지 이거 분명히. 그치? 안 되면 다시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넘어올게. 자, 그래서 중요한 대목이야. 중요한 대목이야. 주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나오면? 좋아. 그럼 90% 성공했어. 그럼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은 해봐. 지금 바로. 해봐. 새 거 보지 말고 하라는 거야. 성인이 풀고 있는 거지? 예. 아니 보면서 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아니. 아 고치고 있어. 아 오케이. 똑같아? 자, 90% 했다고 했잖아. 이건 가지고 가자는 거야. 알아보는 거, 이 장치까지 마련하려고 중간고사 대비할 때 연결지어서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해놓은 거야. 내림차순 정리를 했지. 그럼 그 다음 동작이 뭐야? 여기가 인수분해 돼야 되지. 근데 지금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어? 안 되지. 안 되지. 분명히 맞지? 그럼 봐봐. 요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할게. 요 x의 개수를 b라고 할게. 요 나머지 상수항을 c라고 할게. 잘 들어. 지금부터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문자문화평이 나왔는데 정리까지는 했지. 이게 약속이니까. 근데 문제를 못 풀지 지금. 그러면 무조건 이걸 가지고 판별식은 0, 판별식은 0을 2번 해줘야 돼. 요게 10%야.
그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앞에부터 어떻게 돼?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더하기 24y제곱 더하기 28y 더하기 4k는 0이 됐지. 그럼 정리 다시 하면은 25y제곱 플러스 빼기가 있으니까 26y 틀렸는데? 아 여기 틀렸다. 플러스 7y네. 그치? 틀렸어 지금 쌤이.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이 되겠고 한 번 더 쓸게. y제곱 빼기 2y 더하기 1 플러스 24y제곱 빼기 28y 플러스 4k가 되거든. 그럼 정리를 하면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쓰자. 25y제곱 마이너스 30y 더하기 4k 더하기 1이라고 정리가 돼. 판별식은 0을 썼더니 얘가 0이 된 거야 지금. 그걸 한 번 더 판별식을 쓰면 돼. 짝수공식 쓸 수 있다고 했지? 그거 정리하시면 돼. 됐어 여기까지? 두 번 다 해보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서 또 뭘 듣고 가야 돼? 문자 혼합형이 나왔는데 문자 혼합형이라고 했는데 뭐가 막혀. 그럼 판별식을 두 번 쓰면 돼 그냥. 오케이? 남에서 보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이걸로 다 커버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 446번에서는 2차 방정식의 작성,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할 거야. 두근을 잘못 보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치? 그럼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근을 마이너스 3과 4로 만들었대. 그럼 두근이 마이너스 3과 4라고 정리가 되면은 2차 방정식 한번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대신 x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똑같이 정리해주기.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써있으니까. 그치? 계산 조금 해보면 a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의 a는 0이 되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래?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러니까 상수항 c가 마이너스 12a인 거야. 요거 일단 연습해보고 지우야. 요것도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해봐. 어쩌면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쓸 수 있느냐의 여부거든. 알겠지? 요거는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거 448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 마지막이야. 요거까지 오늘 내내 요거 가지고 일단 정비 먼저. 알겠지? 자, 일단 fx는 0에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놨을 때 두근의 합이 5래. 됐어. 그러니까 일단 첫 줄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은 거야. 그런데 이때 뭘 구하래? f의
3x 더하기 1은 0의 두 분의 합을 구하래. 그지?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지. 잘 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 세상에 fx 안에 괄호 안에가 복잡한 문제는 없어. 무조건 뭐를 할 거냐면은 안쪽에 있는 3x 더하기 1을 t로 바꿔줄게. 그럼 잘 봐. 원래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다는 것은 결국은 f의 알파가 0이고 f의 베타도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요거 말 됐어? 그런데 여기는 좀 뭐가 복잡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건 이해가 됐는데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좀 약간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안쪽 알맹이를 일단 t로 바꿨어. 그럼 모양은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주야 t의 값이 알파이고 베타면 성립하지 않겠어? 모양이 똑같으니까 fx일 때는 x가 알파이고 베타이면 성립했잖아. 그럼 t로 바꿔준 이 t가 알파거나 베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t가 알파면 3x 알파가 3x 더하기 1이면 되지 않냐? t가 베타면 이렇게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럼 x가 뭐여야 되는 거야? 1이 넘어가고 여기도 1이 넘어가고 그리고 3을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여기도 3을 양변에다가 나눠주게 되면 만족하는 x값이 몇이랑 몇이면 되는 거야. 그대로 3분의 알파 빼기 1과 3분의 베타 빼기 1이 각각의 근이기만 하면 어이? 된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잘 봐. 원래 있던 이 문제 있지. x자리에다가 3분의 알파 빼기 1을 대입해봐. 자, 봐봐. 눈으로 봐봐. 3분의 알파 빼기 1을 대입할 거야, 지금부터. x자리에. 그럼 대입하는 순간 3이 약분되지. 그럼 분자에 뭐만 남아지요? 알파 빼기 1이 남지. 그 빼기 1이 뒤랑 1이랑 약분되면서 뭐만 남아, 안쪽에? 그래서 얘가 제일 근인 거야. 오케이? 얘도 똑같아. 됐어? 자, 그럼 얘의 두분이 뭐가 된다고? 3분의 알파 빼기 1과 3분의 베타 빼기 1이 있으니까 이거 둘이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가 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정답이다.